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을 마감한 뉴욕 증시는요, 미 주특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장 코스닥 흐름이 장중에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양대 증시 모두 상승권 마감을 지었죠.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2080선 부근에서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외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2070선 초반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꾸준히 국내 시장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하지만 9거래일 연속 8자세 유지하면서 오늘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는 소폭의 물량을 외국인과 함께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분위기 이어나가면서 현재 1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워낙 강세의 자동차주들이 최근 들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모처럼 반등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쉬어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1%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44,000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쪽이 더 많이 눈에 띄나 싶었는데요. 하락 반전한 쪽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오늘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함께 나란히 강보합권들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그래도 다행히 상승권 마감이 지었습니다. 오늘 더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보합 출발해서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좀 더 키운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56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은 여전합니다. 기관 외국인 장 초반에 동반 양매도 나왔음에도 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1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3거래일 연속 8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소폭의 매수 물량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최근 들어서 흐름이 아주 좋죠. 오늘장에서도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18만 원 선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홈쇼핑주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선은 1%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2위까지의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CJEN은 모처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3%가 넘는 4%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는 오늘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 게임주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컴투스는 오늘장에서도 2%가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1%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네요. 외환 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20원 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1019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미 달러와 강세 영향에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020원 선 다시 한번 안착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과 함께 그리고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장보다 2원 30전 오르면서 101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두 선상은 어떤 시황에 주목하셨을까요? 코멘터리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 대형주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예병근 멘토님께서는 양시장 강세다, 2100포인트를 위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병근 멘토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 시장 시황 코멘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여전히 대형주 매수 전략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매수 포인트,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조금 장 초반에 오르는 듯 했지만 좀 내려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코스피의 흐름 보자면요. 그래도 이제, 외인들이 꾸준한 매수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서 대외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 포인트 맞춰서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장 잠깐 좀 쉬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1차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0포인트 상 보는 거고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온다면 더 가능성은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래도 2100포인트까지의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코스닥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부터 코스닥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순간부터는 같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같이 오르는데 우선 대형주의 탄력적인 흐름,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대 시장 함께 가지만 대형주 쪽의 탄력이 더 좋으니 그쪽으로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병근 멘토께서는 양시장 강세다, 또 2100포인트를 위해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좀 2100포인트 쉽게 갈 줄 알았거든요. 좀 요즘에 좀 상승폭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2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겠죠. 예. 일단 양시장 모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살짝 보인다는, 결과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에서의 살짝 건전한 조정들만 있었고, 그 구간에서 건전한 조정에서 지지를 명확히 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 쪽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양시장 모두 갈 수 있는데, 대형주 쪽에 어떤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쏠림 현상은 저는 조금 이번 시장에서는 좀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먼저 가고 그 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올라오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 쪽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그것도 성장성을 갖춘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코스닥이 몸값에서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 코스피의 상승적 제한 요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가면서 코스닥이 못 갔다면 역시 코스피에도 상승적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양시장은 모두 상승을 해야 되고, 지금 그 관점에서 올라오고 있던 점도 앞으로의 강한 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예병근 멘토의 시황 코멘터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쩌나 이상루 멘토님이 자리하지 않으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동안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죠. 좀 성대 결절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목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체력 충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포트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선상주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 다수의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코라오 홀딩스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0%대에서 광동제약은 무려 3%가 넘는 수익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도 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 담고 있죠. 전일장에서 편입한 LG U+ 강포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누적 수익률이 부쩍 늘었네요. 80%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72.9%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두 분 다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 누적 수익률 올랐습니다. 당연히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천리 자전거를요. 네, 현재가에서 파셔도 아마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저기 방송에서 나간 누적 수익률은 23,3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삼천리 자전거 25,500원입니다. 현재 6.4% 급등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로만손을요. 네. 방송에서만 정리했습니다.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16% 현재 수익 중입니다. 방송에서는 한 9% 정도 수익 실현 해드렸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현재 잘 보유하고 가고 있고요. 16% 수익 중이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 그건 모르겠죠. 들어오셔야 됩니다. 11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대응하셔야 된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방송 중에는 삼천리 자전거 1차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로만손으로 9%대 수익률 안겨드렸는데 좀 더 끌고 가셔서 현재 10%가 넘는 수익률, 이제 명예 전당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 방송을 좀 참여해 보셔야 여러분이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두 멘토가 준비한 오전 9시와 11시에 준비된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그렇다면 명예 전당 종목들이 있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지난 7월 29일 편입한 기업은행으로 25.4%의 누적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제 제2의 명예전당 종목들이 이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역시나 세 가지 종목 명예전당 종목에 올렸죠. 20%부터 무려 27%까지 수익률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상클럽 본방사수도 중요하지만요.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전 9시에는 이상로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01-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죠. 네, 첫 번째 시청자는 문자로 두산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치를 했네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은 수급 매수 전엔 적금 금지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예병근 멘토께서는 주독 섹터가 아니므로 관심에서 재배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첫 종목부터 오늘 궁합이 잘 맞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두산중공업은요, 아직 때가 안 온 것 같아요. 네, 오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제 깨지면 안 될 구간까지 내려가고, 사실 이 종목이 반등을 좀 줄 시점도 오긴 했는데, 또 한 번 흘러 내려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볼게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 찾기도 참 힘든 모습이에요. 많이 밀렸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수급 포인트 봐도요. 기관들이 최근 한 달간 27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간 279만 3천 주가량이고요. 뭐 외인들이 매수 들어온다? 주체도 아니고요. 개인들은 거의 47만 주가량 순매수.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개인의 물량 이렇게 대용주 받아가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흐름도 어떻게? 계속 분위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려오던 그림 자체가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는 분위기. 이때 한번 살짝 나오긴 했는데 좀 약했죠. 그래도 이때 한번 나오는 듯 했는데 도로 깨져버리고 확실하게 몇 번째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 오를지 희망도 안 보이는 모습. 주봉으로 봐야지 그나마 조금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봉으로 보자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그림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 고점 포인트 자체 라인 이어본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그림 구간대가 나오면서 계속 상단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최소한 요 포인트 자체 지금 제가 올려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상단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최소한 35,000원, 4만원 정도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안착할 때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안전한 구간을 찾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역배열 차트인데 좀 정배열로 바꿀 때 그때 조심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문자는 유라테크 매도해도 될까요? 514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실적 좋으니 홀딩합시다라는 홀딩 의견 내주셨고요. 예병동 멘토께서는 추세상 하락 흐름 중이다.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니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네요. 유라테크 오늘 3% 급등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8,100원에 20% 비중이십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예병군 멘토의 의견부터 받아보죠. 예, 일단 유라테크 일단 상승치만큼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쌍봉이라고 불리죠. 이 쌍봉 구간에서 다시 재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지지대는 지금 명확히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00원대인데 이 지지대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어떤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구간은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어떤 시청자님의 어떤 매수 가격대까지 오는 것은 약간은 조금 모자란 듯 보이니까요. 8,000원 부근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도해놓고 그 이후 추이를 좀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든 분명한 것은 8,000원대 부근에서는 강한 상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8,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해놓고 그 다음 관망해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5147님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고 좀 더 지켜본 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실적 좋으니 홀딩 의견 주셨는데 좀 더 가져가 본다면 1차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실적을 아까 제가 좀 살펴봤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적 창을 좀 열어볼게요. 왜 이럴까요?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되네요. 기운증권 쪽에서. 잠시만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봤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보여주겠습니다. 네. 참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실적 부분에 지금 이미 상반기 실적 자체가요. 작년 실적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억에 따르면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의 실적 흐름만 보더라도 유라테크의 그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판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지금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전반적인 이 코스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말에 다 끝나버리면 3분기부터 4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또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흐름을 저는 봐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볼 땐 전고점을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예병군 멘토께서는 8,000원 부근에서 일단 정리해보고 나오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김선희 멘토께서는 전고점도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견, 조금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ICD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는 의견 남기시면서 매수 의견 찬성해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횡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ICD 오늘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일까요? 아닐까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예병구 멘토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일단 ICD가 이 AMOLED 관련주라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AMOLED 관련주라는 것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낙폭이 심했던 요인은 분명히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할 만한 가치, 즉 투자 가치성, 효용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즉 IPS 패널과 LED 패널 그리고 AMOLED 패널을 갖다가 두고 지금 AMOLED 패널이 제일 비싼데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결과적으로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AMOLED에 대한 투자를 계속 삼성에서도 지연을 하고 있었고 LG에서조차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끊임없이 내려갔고요. 실적 어떤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수주가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기대감에 대비해서 못 미쳤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온 구간입니다. 네. 지금 한참 동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 그럼 기대감이 지금부터 갑자기 뻥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왕따주인 이런 종목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짧은 구간을 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짧은 구간을 노릴 때 짧은 수익을 주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폭탄이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렌드에 좀 어긋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 보면 아까 두산중공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네.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사실 진짜 차트 흐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접근하시기 좀 힘든 종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많이 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고점 포인트에 대해서 거의 2013년부터 한번 하락이 또 한번 나오는 그 시점인데 이 포인트부터 조금 같이 상황을 보자면 그래도 흐름상으로 볼 때는 현재 구간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대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줄 수 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림상의 추세의 하단과 상단 부분에 봤을 때 현재 구간대는 거의 하단 부분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대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릴 건데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세상의 상단까지 해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해 1월처럼 움직여 버린다면요, 진짜 큰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구간처럼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 구간대가 그리 나쁜 구간은 아니라는 거. 현재 그 추세의 하단 부분을 크게 이탈하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계속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몇 번씩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를 크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지만 또 한번 이 추세를 계속 또 따라가는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하단 추세를. 요 부분은 좀 고민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현재 구간대는 어찌됐든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매수 가능 의견 드린다. 요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가능 의견이지만 분할 매수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 매수해도 될까요? 772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 의견에 동의하셨네요. 김선희 멘토님 실적과 수급 양호한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단기적인 반등이다라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일치했네요. 7725님 번호가 낯익어서 살펴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 두 멘토군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매수해 보셨다면 지금 수익권에 접어 드셨을 것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다시 한번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역시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예병구 멘토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한미사이언스 좀 과매도가 나왔죠. 사실상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지금 떨어진, 2만 원대에서 바로 지금 15,000원, 14,000원대 밑으로 내려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것은 과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매도 구간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 그 해소가 된 우려 속에서 이제 우려 속에서 작은 꽃이 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꽃은 짧은 구간에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한미 사이언스가 좀 저는 확고한 과매도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그러면 15,000원대 부근까지의 어떤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과매도 구간이니까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서 15,0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계속 문의해 주시는 대로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현대증권 매도해도 될까요? 1341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수급 보임이 발생했으니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HMC 투자증권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1341님 매수가와 비중 보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추가적인 좀 자세한 상담 원하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자, 매수가가 제가 방금 PD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7,440원이라고 하시네요. 거의 매수가 부분이에요. 사셨다가 아마 오늘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셨다가 수익이 좀 나셨다가 좀 꺾이는 흐름인데, 자, 수급 좀 열어봐 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습니다. 꺾이는 흐름이죠? 벌써 며칠째 빠지고 있어요. 꾹. 자, 수급 열어보자면, 주가를 잘 끌어올렸던 주체들의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뭐 투신권도 마찬가지였고 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그래도 기관들의 매도와 외인들의 매도 강화되면서 네. 잘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의 매도세가 많긴 했지만 최근에 실질적인 개인들의 물량은 매수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매수를 좀 개인들이 많이 해줍니다. 이거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고점에서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게 요 흐름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리는 약간 좀 제가 볼 때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야지. 지금으로서는 하락 추세를 그리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단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매도 사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예병구 멘토님은 좀 의견이 다릅니다.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주시죠. 예,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HMC하고의 어떤 합병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증권주는 저는 계속 조금 상승 시에 분할 매도를 외쳤었는데요. 지금 현대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합병에 대한 부분들, 즉 이런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HMC투자증권이 합병을 하게 되면 거의 업계 2위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점적 차원, 그 다음에 현대증권과 또 HMC투자증권의 어떤 강점들이 있죠. HMC투자증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위아 등 여러 현대 계열사들의 CMA, 즉 월급 통장이 CMA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간과해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어떤 주식시장, 즉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저들이 계속 늘고 있고 어떤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현대증권이 어떻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즉 HMC투자증권의 합병이 더욱더 강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모멘텀은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고 가야 되는 전략, 지금 어차피 위에서 분할 매도를 못 하셨다면 지금 구간은 이미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두 분의 무료 방송 오전 9시와 11시에 배치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요. 수익률도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나요? 전화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동양 강철이고요. 네. 매수가가 3,200원이고 비중은 30%예요. 네. 지금 네, 손실권역이신데 좀 대응을 발빠르게 못 하셨나 봐요. 네, 좀 그런 편인데 네.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와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어머니 마음 고민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죠. 먼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강철 매수가 3,2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우선 김천희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추세 이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님은 좀 더 홀딩해보자 철강, 업황, 업사이클링 건전한 조정일 뿐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차례대로 받아볼게요. 먼저 예병구 멘토 먼저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철강 업황 자체가 지금은 조금 호조세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신문기사에도 나왔다시피 HBM이 몰질할 정도로 지금 건설 회사들이 조금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중소건설 쪽으로 해서. 네. 그죠? 그래서 일단 붐이 일어나면서 중국산 H빔을 지금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 중국산 H빔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품질 불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동양강철 수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내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이 늘 어떤 형태를 띠는가 하면 개인들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이 이 밑에 구간이죠.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한은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2,750원대죠. 이걸 깨지 않으면 이건 건전한 조정입니다. 종가상 이 2,750원을 지지하는 한은 조금 들고 가보셨으면 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추세적 추가적 상승 즉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 지금 4,400원대죠. 요 가격대는 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 보시고요. 2,750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좀 의견이 다르신데요.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양강철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걱정인 것은 지금 거의 뭐 추세 하단까지 오긴 했어요. 제가 다시 선을 두 가지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구간, 상단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 3,200원 구간대는 매도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였어요. 아직 방향성을 찾기에는 조금 불안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하단 추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2,000 얼마인가요, 여기가? 한 800원 정도까지의 한번 흐름 나온 이후에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장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그림은 이래요. 추세상으로 보자면 한 2,800원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수급 매력도가 좀 높아질 때, 지금 현재 수급 매력도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개인들이 팔다가 개인들이 다시 사주고 있는 게 이제 며칠 동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걸림돌이 되고 기타 업인 쪽도 매도가 나가는 모습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요. 파셨다가 저는 다시 올라가면서 수급이 그나마 조금씩 보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요 홀딩해 보시고요. 좀 급하시다 하시면 우선 1차적으로 빠져나오시고 다른 대안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주셨는데요. 세트랙 가입 매도해도 될까요? 4001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김선임 멘토님,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 필요하다라면서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님께서는 먼 미래의 모멘텀은 실적 밸류에이션의 부재다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서 우선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22,500원에 20% 비중인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쯤 이익 실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선 빠져나올까요? 예병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뾰족산이죠, 그죠? 네. 뾰족산이라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빠지고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빠진다. 이 얘기 자체는 뭐냐면 장기 추세를 못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 미래, 너무 먼 미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먼 미래의 모멘텀이 실적하고 연관이 됐을 때, 즉 실적 밸류에이션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횡보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런 모습을 지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 우주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실적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같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에서는 조금 상승했을 때 이런 횡보가 나오면서 다시 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또다시 뾰족산을 그리면서 빠집니다. 지금 한참 동안에 횡보가 나왔고 또 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상승시마다 분할 매도의 어떤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들이 네. 결국은 실적과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은 빠르게 올라가는 반면에 너무 먼 미래의 모멘텀들은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좀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해보면서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네, 사실 세트레가이는 올해 실적은 그렇게 재미는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현재 구간대 살펴보더라도요,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많습니다. 보시자면은, 요런 제가 차트를 잡아놨는데요. 급등하기 바로 직전의 흐름에서 3월달 바닥이었고요. 3월 초에 그리고 6월 바닥, 7월 바닥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단 포인트, 현재 보자면 상단 포인트가 또 여기 라인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적게나마 그래도 수급 포인트 자체가 그나마 좀 잡히고 있다는 게, 한번 상승 쪽의 분위기를 한 번 더 그린 이후에 한 번 더 꺾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24,000원을 내려와서 23,500원까지 내려와 버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네. 구간이고요. 지금 당장은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신에 신규 접근을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것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23,500원 라인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익절해 보시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LG화학이요. 네, LG화학. 오늘 1%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궁금하세요? LG화학 제가 이거를 네. 보유하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어머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비중은 30%고요. 네. 이거 한 번 물타기 해가지고 한 금액인데 328,967원이요. 네, 추가 매수하셔서 금액을 낮추신 금액이 32만 5천 원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멘토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바로 의견 받아볼게요. LG화학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일치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어제장 관심 주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병구 멘토께서는 화학 업황 하락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우선 다행이네요.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예병구 멘토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예. LG화학 참 장기로 잘 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2차 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에 화학 업황 중에서 덜 하락한 거예요. 화학 업황들이 최근에 카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죠? 네. LG화학은 조금 덜 하락했습니다. 그죠,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이 LG화학은 2차 전지에 대한 분명한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도 모멘텀이 되지만 실적도 지금 계속 나와요. 전기차 관련해서.
또다시 중대형 이제 그 2차 전지예요. 이제는 차량에 들어가는 작은 중소형 2차 전지가 아니라 대형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입니다. 지금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LED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민거리가 이 전력난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 이제 2차 전지인데, 이 2차 전지가 바로 이제 대형 쪽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대형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성장성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업황의 어떤 업사이클링으로 봤을 때도 이제 3, 4분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제 고생 끝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즉 대형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봤을 때도 LG화학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지고 가실 생각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지고 오셨는데. 네. 40만 원대 이상까지 좀 장기로 보세요. 장기라고 해서 뭐 내후년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올 연말까지만 지고 가셔도 한 40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나쁜 종목이 아니라서 네.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40만 원권까지는 뚝심 있게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추가적인 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희망적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면서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어느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하나은행이요. 네, 하나금융지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하나금융지.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요, 네. 42,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42,900원. 42,900원. 네, 2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딱 매수가 부근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매도를 해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42,900원 상 가격에 지금 왔는데. 네. 지금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 궁금하신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우선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외인 매도 전까지는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금리 인하는 금융주의의 장기적인 악재 요인이므로 이쯤에서 좀 빠져나오자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네요. 먼저 김선희 멘토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네네. 제가 기업은행 말씀드릴 때는 안 보시더니 이거를 지금에서야 사셔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러세요? 그때 네. 이제 말씀드릴 때 은행도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금융지주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하나 제가 걱정인 것은, 수급 부분에 있어서요, 외인은 계속 사주는데, 기관은 계속 팔아주고 있어요. 이 외인들이 어느 순간 떠나버리면은 종목의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인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가감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수급 자체를. 그래서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장 현재장 열어봐도 외인의 매수가 일단 우세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종목이 오르지 못하죠. 왜요? 기관들이 또 팔아치우니까 종목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이 정말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어떻게 차트상으로 보자면 이전에 많이 올랐다 빠졌던 것처럼 뭐 2013년도에도 급등했다 빠졌던 것처럼 요런 2014년 초에도 다시 빠졌던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그림은 이래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크게 봤을 때 2012년부터 보자면요.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이 바닥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높아졌고요. 2014년 한번 나왔어요. 요 그림대로 본다면 그래도 이런 상승 그림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는 네, 이 정도 그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화 오셨나봐요. 네. 네네. 상승 포인트까지는 요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이 포인트의 상승 포인트는 어디냐? 라인을 잡아보자면 45,000원 정도까지의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현재 만약에 가져가다가 외인이 갑자기 많이 던진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45,000원까지 네.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좀 외국인 45,000원까지요? 네. 외국인 외인 나오면 파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지금 팔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 오늘 파실까? 네, 불안해가지고. 네, 그러면 어머니 파세요. 네. 종목은 불안하시면 파셔야 됩니다. 아, 45,000원대는 좀 기다려야 되나요? 방금 물어보시고 또 기다려야 되는 질문 주시고. 어머니, 네. 주식을 샀는데 불안하시면 파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안 불안할 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데 계속 불안하시면 주식을 하지 마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 하세요. 그렇죠? 아니, 또 막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막 빠졌다 올라갔다 네, 어머니 하니까. 불안하시면 다른 게 하시는 게 낫고 정말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웃으실 게 아니고요. 주식하시는데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거 하시면서 돈 버시는 게 낫습니다. 주식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 어머니. 근데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기다리면은요. 가는데요, 어머니. 외인 매도하면은 파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선 1차적인 네. 목표가 45,000원으로 잡아보되 만약에 외인 매도가 나오면 그때 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병군 멘토께서는 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융주는 장기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0.25% 낮췄죠. 또 추가 인하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럼 더 악재 거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금융주의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네네. 이게 잘 체크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외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장 끝나고도 체크를 잘 안 하시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머님은 지금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소용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43,000원대 이상은 올 거예요. 43,000원대 이상은 올 건데,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 굳이 손실 보시지는 말고, 몇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그냥 파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선윤 멘토님 말씀대로 45,000원대까지 분명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한 번 더 흔들렸다 가버리면 불안해서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금융주는 장기적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 호재가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네. 아시겠죠? 네. 예, 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뚝심 있게 좀 들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끌고 가 보시고요. 다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좀 손실 보지 않은 권에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KG 모빌리언스 매수해도 될까요? 568 하나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의견 일치를 했네요. 네이버 라인 결제 서비스 불안함으로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예상외로 강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서 역시나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오늘 1%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1.7%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시장에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국 내 국민이 한국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밀렸는데요. 제 걱정인 것은 한 개가 더 남았습니다. 카카오 나왔고, 이제 페이스북 비롯해서 전 세계 다 한단 말이에요. 라인도 해야죠. 네, 라인도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 교체 서비스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 사실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심력이 불안 가능성. 그래서 라인까지 다 나온 이후에 주가를 다 한번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추세를 좀 지켜보고 나서 라인도 한번 지켜보고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두 분의 무료 방송 오전 9시와 11시에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궁금증
무료 방송에서 풀어내 가시고 보시고요. 말씀하는 중에 오늘 좀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070선 이탈한 모습인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시다면 선상클럽 끝난 후에 바로 11시에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 보시고 시황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선상클럽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